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의 윤상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법인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인 송금, 즉 세무상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입금, 비용을 송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늘어나면 대부분 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과 같은 자본거래처럼 몇 가지 경우만 순자산이 늘어나도 입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반면 송금은 인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는 송금이 법인세, 즉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인세법은 송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을 했고 통상적일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송금이 되려면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있거나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그리고 수익과 관련이 있을 것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이 둘은 실무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상성, 즉 통상적인 비용이 대체 뭐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통상성은 송금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개념입니다. 통상성의 법문상 정확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통상성이 있는 지출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과거에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는 비용, 즉 법적으로 봤을 때 소위 나쁜 비용도 송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법원은 하역회사가 물량 확보를 위해 선사들에게 돌려준 리베이트 금액, 즉 선사 환급금에 대해 이런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서 위법성은 있지만 법에서 직접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고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 없이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비용은 아니다 라고 봐서 송금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의료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그리고 담합을 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은 담합 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해서 통상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질서에 위반해서 지출된 비용이냐 였습니다. 이러한 통상성 관련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쟁점이 두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그 둘의 취지가 좀 상반됩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럴 때에도 통상성이 부인되는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문제된 사례는 미국에서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구매자들에게 준 합의금의 통상성 의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담합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은 사례금은 사회 질서에 반해서 통상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모두 담합 관련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은 통상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기재부 유권 해석과 심판원 결정이 나오면서 납세자들은 손해배상금은 송금이네. 담합 사례금처럼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쓴 비용은 송금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은 송금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그 뒤에는 사실상 입장을 바꿔서 금융기관들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평가할 만한 불법 행위를 하고
그리고 판결 또는 중재 결정에 따라 준 손해배상금을 모두 통상성이 없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손해배상은 위법한 원인행위와 구별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거나 송금인지 여부는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통상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에 이와 달리 금융기관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통상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근거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고 지급한 것이어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대법원은 결국 통상성이 부인되는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지출된 비용은 기본적으로 지출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 즉 오히려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송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통상성이 문제된 또 다른 쟁점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 전환 손실의 송금 여부가 있었습니다. 채무를 출자 전환해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세법상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100원의 채권을 출자 전환하면서 시가 70원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100원의 자산이 사라지고 70원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자산이 30원을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원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해외 자회사한테 국내 모기업이 대규모 출자 전환을 했던 사안에서 몇 가지 이유, 즉 출자 전환 규모가 자본금 대비 너무 과다하다. 납세자가 주장한 출자 전환의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출자 전환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불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유를 들어 출자 전환 손실이 통상성이 없다라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시한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상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사업에서 손실이 났어도 송금 인정이 안 돼서 결국 이에 대해서 법인세는 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판결은 통상성의 의미를 너무 좁힌 거 아니냐.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사실상 엄격하게 경영평가를 할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고 그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송금인데 단순히 사업을 잘못해서 손실이 난 건 송금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들이 나온 건데요. 특히 사업상 손실에 대해 통상성을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판결들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상성 그리고 그 밖의 사업 관련성, 수익 관련성은 일반적인 송금의 요건이고 실제 송금이 되는지는 그 밖의 법인세법에서 정한 다른 송금 부인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송금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밖의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유초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